미국이 베네수엘라 폭격 강한 뉴스가 나오고 3시간 만에 마두로 대통령 부부가 체포가 됐는데, 그 뉴스를 보고 나서 심화로 생각해 볼 것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영상을 찍습니다. 우선은 체포 즉시 미국을 압송을 했고,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통치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빠르게 전개된 일이고 주말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증시가 반응도 못했죠. 베네수엘라 대법원에서는 이제 부통령을 대행 임무 수행을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고, 트럼프도 부통령이 임시 대통령으로 선서했다, 잘할 거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정작 부통령이 방송에서 베네수엘라 유일 대통령은 마두로다, 석방을 또 촉구를 하면서 앞으로 또 험난한 길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다가 친미 정권을 세우고 권력을 안정시킬 때까지 직접 통치를 할 예정인데, 하지만 마두로 세력도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미국으로 인한 권력 교체이기 때문에 반발이 거셀 수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게 증시에서 주는 영향은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다른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주말에 벌어졌고 짧게 끝났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장기적으로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트럼프 발언에서 콜롬비아 페트로 대통령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도 있었거든요.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콜롬비아와 쿠바가 다음 타겟이 될 수도 있어요. 베네수엘라에 친미 정부가 생겨도 콜롬비아에는 군사적 갈등이 높아질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일대 전체가 일종의 이제 카르텔로 볼 수도 있고, 이 일대 전체가 반미 정권이 많기 때문에 그 사이에 친미 정권이 들어오면은 그 관계가 굉장히 불편할 수 있겠죠. 그 외에도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미국의 공식적인 명분은 뭐냐면, 베네수엘라 마두로가 마약 밀매 사업을 국가 사업화했기 때문에 우리가 공격한 겁니다 라는 게 명분이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코카인을 유통시키는 콜롬비아, 마약 카르텔이 정권에도 영향을 끼치는 멕시코도 타겟이 되겠죠. 이게 선례가 되고 나면은 나머지 국가들을 공격하는 것도 명분이 돼버립니다. 베네수엘라가 먼저 타겟이 된 이유는 빼앗긴 원유 시설도 있었고, 그 외에 몇 가지가 더 있었기 때문에 명분에 더 우위가 있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이 외무장관 시절부터 마약 밀매업자들에게 외교관 여권을 돈 받고도 팔고, 수익금을 가져오기 위해서 개인의 전용 비행기를 외교 목적 비행편으로 위장시켜서 가져오기도 해줍니다. 대통령 시절에는 내무장관이 코카인을 미국으로 운송시키는 계획을 공모하고, 아들은 국영 석유회사 제트기를 활용해서 마약을 운송하고 군인들이 선적 작업을 했습니다. 이것들만 봐도 마약 사업에 깊숙이 개입됐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중남미 마약 카르텔 국가들 특징이 뭐냐면은 반미 정부라는 점입니다. 베네수엘라를 시작으로 콜롬비아, 쿠바, 멕시코에 상당한 압박이 되겠죠. 이 일대를 지금 이렇게 압박을 하게 되면은 국민들 저항 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민심이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고 다음 선거에서 권력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숨어진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트럼프 뒷마당으로 들어올 수 있는 이제 뒤통수 공격을 사전에 방어하게 되는 거고, 이 일대에 중국이 손을 많이 뻗쳐놨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중국이 중남미 국가들에게 더 깊숙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후방에서 미국을 위협하는 세력이 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이거를 사전에 제거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라 할 수 있지만, 이미 63년 전, 그러니까 트럼프가 20대 시절에 소련이 쿠바에 핵미사일 기지를 설치하면서 미국 전역이 핵 공격 사정권에 들어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냉전 시대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와 다르게 이제 마하 12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나왔잖아요. 중남미에서 발사하면은 요격도 불가능합니다. 꼼짝없이 위협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들을 위해서 미리 사전에 제거하고 있는 작업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마두로가 정권을 잡은 후에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량이 3분의 1 토막으로 줄어들었어요. 10년 넘는 동안. 그러자 이제 심해 유전이 발견된 옆나라 가이아나를 이번에 강제로 합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가난한 국가여도 어떤 특징이냐면, 영연방 회원국이에요. 영국과 미국이 가만히 있진 않겠죠.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고, 포틀랜드 전투 같은 게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베네수엘라 석유시설을 빼앗긴 거, 가이아나 마약이라는 명분이 완성되면서 마두로를 치게 된 거죠. 트럼프는 공습 이전부터 계속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마약 밀매 중단해라, 그리고 도난당한 석유 반환해라. 마두로는 오히려 이거를 명분 삼아서 미국에 저항하려고 했었죠.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원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3030억 배럴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상륙해서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해안가로 들어온 다음에 그 일대가 산맥이기 때문에 수도를 공격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운 위치에 있었죠. 그것들을 믿고, 가지고 있는 원유 매장량을 믿고 한번 붙어볼라 했었던 것 같아요. 참고로 미국의 셰일 오일은 경질유고요. 베네수엘라라던가 중국이라던가 이제 캐나다라던가 이런 데는 다 중질유입니다. 이게 뭐냐면 불순물 비율이 높아서
나라라서 정제시설이 좀 특별해야 돼요. 과거에 중동산 원유를 또 수입하고 캐나다산 원유 많이 수입하는 미국 같은 경우는 중진류 정제시설을 많이 가지고 있죠. 셰일은 경제인류라서 시설이 좀 달라요. 그래서 미국이 생산량 수출량 1위지만 셰일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중진류를 또 수입을 해요. 믹스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베네수엘라 중진류는 미국 정유사랑 궁합이 잘 맞다라는 거죠. 내일 되고 나면은 미국의 이제 중진류 관련 회사들 주가가 조금 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엑슨모빌이라던가 이제 코노코필립스는 과거 베네수엘라에서 몰수당한 자산에 대한 보상권 청구라던가 개발권 획득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쉐브론은 베네수엘라에서 지금도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제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할인가로 원유를 사가던 중국의 정유사들은 공급이 막히게 됐기 때문에 비싼 가격을 주고 사야 되겠죠. 이게 우리나라에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나비 효과가 이렇게 벌어지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페트로달러였었습니다. 이라크 후세인과 리비아 카다피가 제거됐었던 이유는 석유의 위안화 결제에 나서다가 그렇게 됐어요. 베네수엘라도 위안화로 중국과 원유를 결제했었습니다. 러시아와 남미에서 위안화로 직접 무역 결제를 하고 달러에 대항하려고 했던 중국이었는데 이번에 베네수엘라 공격은 여러 의미에서 경고의 의미가 포함이 된 거죠. 실제로 이번에 트럼프 발표를 보면은 언급의 절반 대부분이 경고성 멘트였었습니다. 오히려 뭐 정당한 명분을 하려는 게 아니라 조심해가 계속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한테 지금 메시지를 던진다는 의미로 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트럼프의 전략은 이제 중국을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압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중남미 지역에 위치한 국가들은 오히려 미국을 감싸서 압박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텍사스 앞에 있는 해안가가 그 석유 지대고 왔다 갔다 하는 무역 통로인데 그 일대의 국가들이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게 되면은 미국 입장에서도 공급원이 막히는 압박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중국의 조이기를 풀어내고 다음 압박 지역으로 중국의 원유 공급원인 중동 지역을 택할 가능성이 있어요. 중국은 오래전부터 중동에 위안화 결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저유가가 오래가게 되면 중동은 국가 경제 위기가 오겠죠. 미국이 어떤 카드로 중동으로 이제 압박을 하러 갈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저유가도 중동 지역엔 상당한 압박이 되고 있고 미국의 인플레를 잡는데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작년에 마두로에 대한 투쟁 운동을 하던 마차도가 있었는데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좀 상처가 박힌 것 같아요. 노력을 열심히 했는데 노벨 평화상을 하나도 못 받고 저 사람이 받았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마두로를 직접 체포하고 베네수엘라를 해방시킨 내가 더 큰 실적을 기록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거고 그러면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이 가능해질 수도 있겠죠. 트럼프가 베네수엘라를 친 의도는 여러 가지인데 이게 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경고의 의미일 수도 있고 다음번 넥스트 스텝이 뭐가 될지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새해잖아요. 월화수목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라이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